이야기를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의 주인공은요, 물 맑고 경치 좋은 양평에서 난 좋은 인물입니다. 원래 물 맑고 경치 좋은 곳에 또 인물이 난다고 하잖아요.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군수를 3선 하셨고요. 이번에 21대 국회 입선하신 초선이라고 하기에는 베테랑 9급인 김선교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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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삼선 군수 생활을 거치면서 항상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반대로 현장을 무시한 정책은 한낱 휴가의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고 믿습니다. 보통 국회 초선으로 들어오면은 그 전에 어떤 경력을 가지셨던 약간 아이 취급을 받으시는데 사실 우리 김선교 의원님은 그렇게 대하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4선이라 그랬어요. 네, 군수를 3선했고. 그러니까요. 또 국회에 처음으로 들어왔는데요. 예, 어떤 선거를 4번 치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4선이라 해서 네, 웃음바다를 만든 적도 있습니다. 4선급 초선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처음에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하셨다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공무원 처음 시작한 나이가 언제신 거예요?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좀 틀려요. 네. 그래서 지방공무원으로 그 양평 군청에 9급 공무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동안에 군대도 갔다 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윗분들이 잘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네. 만 39살에 어. 고향인 옥천 면장을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면자까지. 예. 그럼 의원님 대학은 나중에 가신 거예요? 양평군에는 대학이 없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민선 초대 군수님의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 좀 해라. 엄명을 내려가지고 한국방송통신대학의 국가기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권진영 씨는 9급 공무원이 높게요? 1급 공무원이 높게요? 아이, 그 정도는 제가 알죠. 아무래도 숫자가 높은 게 높잖아요. 아니, 사실 그것도 네네. 저도 어릴 때 잘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모를 수 있죠. 9급이면 이제 공무원 되는 가장 말단 공무원으로 들어오셔서 네, 그렇죠. 단계를 올라가신 건데 네네. 그게 그렇게 단계를 뭐 열심히 한다고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이제 뭐 승진할 적에는요. 네. 그 직급에서 승진 소연 연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승진 소연 연수가 될 때마다 네. 딱딱 돼야 한 만 39세에 사무관을 다룰 수 있습니다. 사무관은 몇 급인데요? 5급이요. 그러면은 의원님은 몇 급 공무원까지 하신 겁니까? 제가 5급으로 그만두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명예퇴임을 하게 되면은 한 직급을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명예퇴직을 하는 바람에 4급이 됐습니다. 그럼 4급까지 올라가시고. 제 친구 중에 네. 원석이라고 지금 원석이요?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된 친구가 네. 9급 공무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은 육아휴직 중인데 아, 이 친구가 장기 근속을 해서 네. 30년 정도가 지나면 5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저는 그 원석이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면서 이번 편을 꼭 보고 한번 정기임문을 너도 한번 노려봐라 이런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그 조언보다는 네. 4급 공무원 되는 방법을 먼저 알려주는 그게 먼저네요. 괜히 그 귀한 직장 나오게 하지 마시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 얘기 들으면 네. 이제 그 아내분의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이제 감정이
딱 그쪽으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몇 자 적어봤어요. 네. 자, 감정 잡고요. 네. 아니, 이 양반아, 착실하게, 조금만 더 다니면 사급도 되겠구만. 무난하게 퇴직해서 양평에서 조용히 지내면 딱인데, 왜 자기 밥그릇을 발로 뻥 차고 안달일까 몰라. 군수가 말이 쉽지. 선거 나간다고 다 뽑아주면 나도 하겠다. 막 이러셨을 것 같거든요. 지금 사모님 옆에 계신 것 같아요. 진짜. 순간 오른쪽 볼이 떨리시는 거 제가 봤거든요. 아, 이거는 그냥 제가 연기를 한 겁니다. 의원님. 아니 오른쪽 볼에는 귀여운 보루물이 있으신데 여기가 떨렸나요? 살짝 좀 기분 살짝 나쁘실 그랬어요?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좀 반응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저 집사람한테 퇴직한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와 예. 예, 대단하시다. 명예 중요한 퇴직을 해놓고 네. 예, 접수를 시켜놓고 어머, 퇴임식 명예 퇴임하는 날 어머. 우리 어머님하고 같이 살거든요. 처하고 같이 있는 데서 오늘 명예 퇴임식 날이다. 그러니까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큰 아이가 대학교 1학년이고 네. 둘째 아이가 고3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당을 타고 나오는 게 아니고 네. 무소속으로 군수를 출마하니까 아. 기가 막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셨어요. 그날 퇴임식 날 네. 아침서부터 울어가지고 아이고. 퇴임식장에서 네. 계속 울어가지고 아이고. 오시는 분들이 네. 상당히 그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저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한 직장을 오래 성실하게 다녀서 네. 퇴직을 해서 눈물을 흘리셨다기보다는 네. 진짜 어쩌지? 그러니까요. 그런 걱정의 눈물이 더 네. 많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해요. 허위 평론가는 의원님 얘기하신 데는 입을 못 다물고 계시대요. 저는 이런 용기 있는 남편을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러면 그때 붙으셨어요? 떨어지셨어요? 그때 한나라당 후보입니다. 예. 예, 956표로 제가 이겼어요. 오, 다행이다. 그나마. 왜요? 그리고 알고 아니, 보니까 우리 의원님은 어. 선거의 달인이시더만요. 그래요? 네. 보면 군수 선거 3번 그리고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까지 총 4번의 선거에서 한 번도 패배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예, 그리고 이 정도면 모든 가족분들이 우리 의원님을 전적으로 이제는 믿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이제 포기한 거죠. 뭐. 아, 포기하셨어요? 예, 포기하고 이제 네. 멋대로 해라. 이것이 많이 이제 뭐 되지 않았을까요? 그 선거에서 처음에 이기시고 아내분의 반응이 어떠셨나요?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가사 일만 돌보고 있었을 때인데 차분한 성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좀 내적으로 기뻐했겠죠. 그렇게 우셨는데 지금 아마 근데 엄청 이제, 잘해주실 예. 것 같아요. 맞죠? 그때 그러실 마음이 거예요. 얼마나 위안이 되셨을까요? 그러고 보면은 이 군수 삼선하신 거는 의원님의 물론 역할이 크셨지만 우리 안에서 내조해 주신 지금 이렇게 뜨거운 가슴만 가지고 네. 가정은 알아서 꾸리시오 했을 때 네. 가정을 잘 꾸려 나가신 사모님의 덕이 반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오늘 일 기회 없으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 간단히 요즘 많이 하는 영상 편지 그걸로 사모님한테 그래도 한 번도 얘기 안 하셨으면 한마디 예,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부르십니까 예, 평소에? 영상 편지. 마덕사라고 있습니다. 예. 네. 예, 마누의 덕분에 먹고 사는. 아, 맞아. 네. 아싸. 그거는 알고 그래서- 계십니까? 예. 그 한마디 하신다면? 여보 고마워 내지는 뭐 사랑해 내지는 내 여보. 머리 예쁘게 해줘서 고마워 뭐 이런 거. 아 오늘 참 머리 네. 사모님이 네. 해주셨다고. 헤어스타일도 제가 사모님 이제 보시죠. 아침마다 이제 네. 제 머리만 보면은 다 압니다. 아, 집사 처가 집에 있는지 네. 없는지. 그렇군요. 그래서 예, 우리 또 처 덕분에 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사랑한다는 표현은 처음 했습니다. 아. 예, 정말 우리 처 사랑합니다. 와. 앞에는 진짜 공자님 말씀 같으셨는데 네. 뒤에는 정말 그러니까 남편의 딱 애정이 묻어 나오네요. 맞아요. 마덕사. 네, 마덕사 마덕사. 한마디로 네, 잘 알았습니다. 자, 이런 김선교 의원님께서 인생책으로 뽑은 책 노너의 자치학이라는 책인데요. 허위평론가가 먼저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 책인데요. 분량이 참 두툼해 보이죠. 네. 네, 책의 부피도 큰데요. 논어라는 책이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논어는 공자와 제자들의 대화를 담은 네. 책입니다. 분량이 많아 보이지만 실은 이 대화의 내용을 강영기 선생이 다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단순한 한문풀이로 해놓은 게 아니라 네. 지방자치라고 하는 그 경영의 관점에서 논어를 어떻게 해석할까를 탐구한 책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 특히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책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의원님께서 지금 차근차근 밟아오셨잖아요. 이 지방행정의 단계를. 책을 특히 눈여겨보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제가 제일 먼저 접한 것은 지방자치 가슴으로 해야 한다. 이 책을 접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강현기 박사님께서 또 저서예요. 그렇다 보니까 또 그 향부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고향을 부자를 만들겠다. 이 향부숙에 공직자들이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교육과 다녀온 직원이 이 논어의 자치학을 갖다 주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니까 상당히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그래서 좀 논어의 자치학에 대해서 지방 경영에 접목시키고 있었습니다. 네. 네, 특히 2021년은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 깊은 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마침 인생책으로 하셨기 때문에 논어의 자치학 같이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생 교과서 논어 어떤 분이라도 꼭 지방자치라는 분이 아니고 인생의 리더로 활약하시는 분은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책을 읽으면서 들었는데요. 먼저 뜯어보겠습니다. 프로듀서형 공무원. 네, 이건 어떤 의미로 써 있었습니까? 네. 여러분은 공무원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로듀서하고는 반대의 그러니까요. 느낌이긴 해요. 안정적이다. 네. 그리고 예. 안정적인 만큼 뭐 일은 열심히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수동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강영기 교수가 네. 이 책에서 전하는 말 중에 네. 핵심적인 건 공무원이 그렇게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프로듀서처럼 적극적으로 자기 지역의 특산물을 개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듀서형 공무원이라고 할 때요. 이건 두 가지의 또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프로답게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그 일을 하라라는 것과 네. 또 종합화라고 해서요. 개별적인 사안에만 집중하지 말고 네. 전체를 아우르는 눈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실행해야 한다. 네. 이걸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책 내용을 얘기했지만 김선교 의원님이 그려져 있어서 그런지 김선교 의원님을 설명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비에 젖은 낙엽 있죠. 네. 잘 쓸래요, 안 쓸래요? 안 쓸려 안 쓸리죠. 젖어서 이렇게 어. 딱 붙어 예. 있죠. 저 군대에서 많이 쓸어봤는데 안 쓸려요. 그래요? 비에 젖은 낙엽처럼 살지 말고 오. 복지부동한 공무원들을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또 프로듀서형 공무원이 절실히 필요한 또 전략과 전술을 갖고 정말 그 지역의 현실을 가슴에 품고 현장에 서서 현물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의 프로듀서형 공무원이 되어라. 그 뜻도 많이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하면 또 같이 떠오르는 단어가 복지부동인데 그러지 말라는 의미라는 네. 뜻이고 우리 권지정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의원님이 양평이시잖아요. 네네. 그 양평하면 어떤 이미지가 아. 떠오르고 혹시 가보긴 했어요? 양평 좋아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제가 양평 해장국을 좋아하고 그리고 거기 세미원, 두물머리, 연잎핫도그 좋죠, 얼마나 좋죠, 맛있게요. 연잎밥. 그렇죠. 그리고 거리도 서울에서 1시간 자동차로 1시간 거리밖에 안 되고 또 수도권 전철, 네. 경의 중앙선 얼마나 잘 돼 있게요. 네, 네. 그래서 자주 갑니다. 네. 양평 좋아해요. 앞으로 더 그리고요. 잘 되어야 될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또 서울서부터 양평까지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아 그 맞아. 고속도로가 있어야 네. 1시간대를 20분대로 앞당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좋지만 네. 이쪽 주변이 자전거 길이 잘 돼 있습니다. 자전거 아주 좋아하죠. 젊구나. 자전거 타고 다니잖아요. 자전거 타고 양평 그래서- 가봤어요? 아직 시도는 못했어요. 추워가지고. 그래서 네. 내가 날이 좀 좋아지면 양평의 그 자전거 도로 남한강을 끼고 달리는 게 네, 진짜 그렇죠. 묘미거든요. 맞아요. 네, 요걸 해보려고요. 그래. 좋겠네요. 예. 양평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것 같아요?
양평에 양평에 가는 물러가는 이유가 뭐예요? 가차워. 가차워. 그리고 가차운 데가 한두 군데인가? 아 근데 가까운데 뭔가 남한강도 있고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볼거리가 무슨 볼거리냐면 네. 사실 대부분 도시인들이 그리워하는 친환경. 맞아요. 맞아.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가까운데 네. 그런 약간 고향에 간 느낌이라든가 자연의 느낌이 좋아서 그렇죠.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친환경 이미지를 저는 의원님이 다 설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오 프로듀셔. 군수를 감사합니다. 지금 12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12년 동안 양평의 모습은 군수님이 거의 디자인하신 거 아닙니까? 뭐 제가 또 목적이 아니고 목표가 있어요. 예. 가고 싶고 살아보고 싶고 머물러 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겠다. 유럽에 가면은 논이나 밭은 경작을 하게끔 놔두고 그렇죠. 이 산지를 잘 활용을 합니다. 평군 같은 데는 74%가 임야예요.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자연 친화적으로 맞아요. 예,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 예, 그 부분에 해서 뭐 어떻게 보면 성공을 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 평가이라서 조심하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인구가 이제 제가 군수 초기에 시작할 적에는 8만 조금 넘었었거든요. 지금은 12만 가깝게 됩니다. 네. 예, 그런 정도로 요새 예, 뭐 저출산이다, 예, 뭐 이렇게 또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미래를 갖고 예, 또 양평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터를 닦을 수 있는 기반을 네. 닦아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 친환경이라는 이미지는 앞으로 좀 더 강화해 나갔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그게 차별화된 전략이고 그래서 요즘 진짜 그쪽으로 많이들 도시분들이 이사 가는 것 네, 같아요. 많이 네. 오십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의원님이 그렇게 프로듀서형 공무원으로 일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간부 공무원 회의를 없앴어요. 어? 예, 그러니까 회의를 안 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오. 왜냐하면 과서 운면장까지 하면 한 30명이 훨씬 넘거든요. 40명 가깝게 되는데 네. 한 5분씩만 얘기를 하고 보고를 해도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 주민을 맞이해야 될 그런 시간에 중요한 시간에.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간부회를 안 하는 것으로 예, 소문난 군수고 또 요새는 이제 전자결제입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직접 결제는 웬만하면 안 하고요. 집에서 새벽 3시서부터 4시 사이에. 네. 그래서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은 결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열어보면 되잖아요, 파일을.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정말 국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을 예, 정착시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무 시간에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새벽에 일어나서 쫙 네. 천천히 보시고 그때 네. 결제를 하신다 이 말씀. 네, 그렇습니다. 몇 시 일어나시는데? 새벽 한 3시쯤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녁에 또 일찍 잡니다. 9시 뉴스를 제대로 보질 못하고 자니까. 초저녁잠이 많으시군요. 아니, 그렇기도 하고 처음에 간부회의를 없앤다고 하셨을 때 네. 아유 저 군수님이 자기 편하려고 그럴 수도 회의 있을 것 줄이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제가 또 아이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앞전에 군수님도 말씀드렸잖아요. 회의 좋아하죠. 현장에 답이 있다고. 어. 아, 현장 가면 아침 일찍 현장을 다니고 오면은요, 예, 간부들이 이제 와서 뭐 보고를 하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도로 확보장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여쭤보면은 매널을 한다. 매널 하는 게 아니고 벌써 아스콘 포장이 깔릴 정도로 돼 있는데 그냥 거짓말을 못 해요. 현장을 진원이 다니다 보면. 어. 그러면 꼭 그 직원분들이 현장을 다녀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현장을 다니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네, 지방자치의 꽃입니다. 맞아요. 근데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벌써 방송한 지 20년 차잖아요. 프로듀서들 이렇게 보면 한 명 한 명을 다 그 사람이 재능과 뭐든지 다 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정치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알고 동원 가능한 모든 지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의원님은 양평이 정말 의원님의 손바닥 아니신 것 같고 양평이 고향이시죠? 양평이 고향입니다. 고향. 태어나서 주소 한 번 안 옮겼어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진짜 지역 주민과의 어떤 신뢰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네. 말씀이신데 바로 이 논어의 자치하게
그 의원님이 신뢰를 지키는 그거에 대한 구절이 좋아하는 구절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예. 의원님의 그 낭랑한 목소리로 한번 그 구절을 읽어주시면 저희가 깊이 새길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믿음 없이 세울 수 있는 것은 없다. 나라를 경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자공의 질문에 공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나라를 경영하는 기본은 식량을 비축하고 군비를 충실히 하고 백성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자공이 다시 질문했다. 만약 부득이하여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어느 것을 먼저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군비와 병력 확충을 포기해야 한다. 다시 자공이 질문했다. 만부득이 어느 하나를 또 포기해야 한다면 둘 중에서 어느 것을 포기해야 합니까? 공자는 대답했다. 식량 비축을 포기해야 한다. 먹을 것이 풍부하더라도 백성들이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의원님 공감하세요? 네, 공감합니다. 그 순서대로 그대로 공감하세요? 네, 그러시군요. 맞습니다. 신뢰가 제일 중요해요. 네, 그렇군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네.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에 네, 보면 네. 다리가 그 빨라지니 몸이 빨라지니 몸이 빨라지니 그 다리가 마을의 촌장이 네. 예, 그 마을을 잘 이끌어 나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남북한 군사들이 묻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주민들이 잘 따릅니까? 그랬더니 무조건 잘 먹여야 돼. 얘기하는데 사실 공자님은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우선 병력이나 식량 이런 물질적인 것보다는 네.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은 촌장의 말씀도 저는 또 무조건 잘 먹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그 민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이라는 네. 또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민들이 조금 배를 줄이더라도 정말 리더를 지지하고 국가에서 하는 일을 지지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생각을 하는 국민이 아닐까 싶은데 두 분 별로 동의 안 하신 거 같아요. 동의합니다. 네,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니까. 먹을 게 자, 중요하기도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근자 열원 잘해. 이 무슨 뜻입니까? 네. 이 초나라의 네. 지방관이 공자에게 정치의 요체가 무엇입니까? 네.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공자가 딱 6글자, 저 글자로 대답을 했는데요. 네. 근자열 원자래가 네. 해석을 하자면 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아. 멀리서도 사람들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네.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 기쁘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우리가 즐거우면 시청자분들도 이 즐거움이 뭘까 하고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방자치의 맞습니다. 또 기본이라는 것을 아. 이 강영기 교수가 역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의원님도 그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가까운 데에 있는 분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다 보면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멀리 있는 사람이 부러움을 사서 그 지역으로 오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관주도가 아닌 민주도의 그런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많이 펴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군수 오래 하실 때 그런 기획들 하셨던 것 중에 뭐 기억에 남는 거라든가 성공 사례가 있으면 하나 정도 얘기해 주시죠. 매니페스토라고 네. 이 평가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7년 연속 우리 매니페스토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지자체 중에 하나고요. 행복 공동체 지역 만들기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지역 주민 스스로 읽어 나갈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새싹마을서부터 뿌리마을, 또 기둥마을, 네. 열매마을 4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정말 그 지역을 아름답게 그래서 그 정책을 자치단체장님께서 잘 진행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직자의 그 닫혀 있는 그런 마인드하고 또 지역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인드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무리 프로듀서형 공무원을 만든다 해도 좀 한계가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적은 공무원이 그 넓은 지역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역 주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기반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 뿌리 마을이 제일 이제 초기 마을인가요? 아니, 새싹이. 새싹이 초기 마을이고 예. 그 열매가 가장 열매가 가장 이제
뭐 제대로 이제 완성이 뭐 된. 완성이 된.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게 좋아요? 그냥 새싹으로 갈까요? 열매로? 지금은 이제 그 지역이 예. 더 단계가 높아지는 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권진영 씨도 좀 네. 양평 생각 좀 해보시죠. 뭐 어, 궁금한 저- 거 없으세요? 많이 생각해봤죠. 네. 왜냐면 정말 많은 방문객들이 양평에 왔다 갔다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제가 입장객 수를 좀 찾아봤거든요. 네. 그런데 2016년에는 110만 8,075명을 기록했고요. 네. 그리고 2017년도에는 108만 4,58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94만 7,220명으로 소폭적 감소를 했다가 2019년도에는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시고 199만 4,771명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2배 이상으로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어디가 그렇죠? 이게 양평군 전체요. 예, 예. 아, 두물머리 그렇겠죠. 입장객 수를 제가 찾아봤어요. 두물머리 입장객 수겠지. 권진영 씨 조사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했는데 의원님이 제가- 제 숫자 다 알고 계세요. 두물머리, 세미원, 용문산 관광지 요렇게 코스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네. 아니 진짜 그 현장을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바로 하시네요. 바로 난 하시. 모르실 줄 알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냐고. 그래서 모르실 줄 알고 제가 요거를 빼고 일부를 읽었는데 어. 이렇게 잘 또 짚어주시네요. 아, 일부러. 일부러. 아유, 근데 그 마을에 관광객이 많이 오면 주민 불편도 좀 있고 해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만은 아니지 않나요? 예, 우선 예. 와서 매력을 느껴야 이사를 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어디를 가든지 체육 시설이 최고로 잘 돼 있는 데가 내저 시설이 예. 최고로 잘 돼 있는 데가 저는 양평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왜냐면 예, 우리 문재인 정부 때 2017년도인가요? 제가 대한민국 체육인상을 탔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지자체장이 타기를 극히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의원님이 뭘로 체육인상 받으세요? 어느 종목일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저는 그거 종목이 아니고요. 예. 체육 지능. 지능에. 네, 지능. 아. 그래서 예, 그 뭐 부분별로 있더라고요. 뭐 감독상, 뭐 선수상, 예. 뭐 이렇게 부분별로 있는데 예, 대한민국 체육 지능상을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시상금도 1,000만 원 받았습니다. 와, 대단해요. 오, 대단해요. 아마 그래서 그거지. 이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네. 뭐 우리 대한민국에 별로 없는 파크 골프, 예, 그것은 저렴한 가격으로 예, 내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이사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또 예,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이제 늘어요.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규제가 최고로 많은 지역이 양평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공장 같은 것이 없어요. 네, 네. 예, 레저 시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 지역을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 군수를 했던 지역하고요. 지금 국회의원 지역하고는 어떻게 겹칩니까? 여주시하고 양평군하고 같은 지역구입니다. 네. 근데 여주시나 양평군이 네. 거의 비슷한 조건이에요. 근데 그나마 여주시가 규제가 조금 더 완화가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주시에 예, 앞으로 여주시는 그리고 또 산지 같은 게 별로 없고요. 예. 평야지대거든요. 그 뭐 쌀이 유명하고 네. 고구마가 유명하고 네. 또 뭐 생활도자기가 유명하고 땅콩이 유명한 대표적인 걸로 공부 다 예. 하셨네요. 예, 네. 그런 지역이고 네. 이제 이 양평군 같은 데는 다품종 소량 생산, 아. 생산 규모가 뭐 산지가 많으니까요. 네, 네,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주 굳이 여주시와 양평군이 예, 구분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근자열, 원자래. 원자래. 가까이 있는 사람을 즐겁게 하면 먼데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왔는데, 여기 살기 너무 좋네 하면서 눌러 앉는 사람들도 그렇죠. 많이 생길 것 그런 같아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양평이 성공적인 인구 유치로 상도 받으셨다면서요? 아, 인구의 날이 있어요. 네, 네. 매년. 네. 예, 인구의 날이 있는데 군수하는 동안 네. 2번 받았습니다. 우와. 그러니까는 진짜요? 대단해요. 그것이 뭐 대한민국에서 아마 10년 내에 2회 이상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지방에서. 그렇죠.
근데 그 이제 평가 항목이 다 있죠. 네, 그런 부분에 해서. 네. 의원님이 네. 또 이렇게 진중하시잖아요. 네. 근데도 상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 얘기하고 계시고. 이게 조사를 잘해오셨네요. 근데 네. 그게 자랑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진짜 하신 일들이니까 예, 그렇죠. 뭐라고 반박도 못 하겠고. 예. 그러니까 정말 그 현장을 경험하시면서 네. 차곡차곡 싸움. 시정 활동을 해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게 만드는 대목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저절로 설득이 되죠. 네. 네. 자, 인생 교과서 논어 세 번째입니다. 물은 가르쳐주고 있다. 물이 뭘 가르쳐준다는 겁니까? 이 물에 대해서는 옛 성현들이 네. 참 많은 그 가르침을 네. 주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노자만 해도 네. 이 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장 최선에서는 물, 생선약수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공자 역시 이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몸에 몇 퍼센트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죠? 정말 물이 가진 네. 유연성, 어. 적응성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형 군자라고 하면 네. 강영기 교수는 물처럼 어디에든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건 자신의 틀을 가지기보다는 어떤 환경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과 융합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이 홍수가 나면 무섭잖아요. 네. 그렇게 거칠게 돌진할 수도 있고 네. 또 끓이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따뜻한 그런 기운을 불러 넣어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게 다 변화할 수 그러네요.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의원님도 좀 물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면장 그릇, 군수 그릇, 국회의원 그릇 계속 그릇이 넓혀오잖아요. 커져도 네. 거기를 다 채우는 그런 물 같은 분이 아닌가라는. 인생 책방 진짜 좋은 프로죠. 칭찬만 가득해요.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어디 나가서 이런 얘기 본인이 하시기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네, 옆에서 네. 이렇게 해석해 드리니까 저희가 늘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의원님. 그래요? 네. 네. 이렇게 가슴으로 느껴질 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이 물은 가르쳐 주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론가님이 잘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단은 유연성이 있잖아요. 뭐, 이 보니까 뭐 물에다 잉크도 넣고 뭐 습기도 하고 네. 그리고 기다릴 줄 알잖아요. 저 위에 상류에서 하류까지 예를 들어서 계곡에서 바다까지 그리고 뭐 여유가 있잖아요. 네. 뭐 오다가 보면 돌을 비켜서 웅덩이도 만날 수 있고 뭐 이렇게 또 등등. 그렇죠. 예, 그런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또 다 새롭잖아요. 가는 데마다 네, 네. 내려오면서 국회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마음 자세도 좀 물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고. 예, 우리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다가설 수 있고 그런 것을 이런 물의 가르침이 많이 그런 것이 이제 되지 않을까. 의원님이 이제 군수 3선 하시고 나서 난 이제 정계로 가야겠다라고 결심한 계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앞전에 훌륭하신 네. 회원님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첫 번째는 무소속으로 이렇게 당선이 됐지만요. 네. 두 번째는 영입을 했습니다.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 입당을 하게 되고 또 세 번째도 또 무난히 경선 없이 당선이 돼가지고 3선을 잘 마무리하고 또 이 또 우리 당이 나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역의 그 당협위원장이라 그랬습니다. 지역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경선도 해가지고 앞에 국회의원님께서 또 양보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공천을 받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알 사람은 알죠. 그 지역에서는 뭐 너무나 지금 경쟁자가 없는 그야말로 전격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분이시지만 지금 전국 무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처음 만난 분들이 많으시단 그렇죠. 말이죠. 오늘 반하시는 분들 많으시겠는데. 그러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네. 지역구가 경기 여주시 양평군이시잖아요. 네. 근데 양평분들은 원체 익숙하고 신뢰도가 좀 이렇게 돈독하신데 여주시에 계신 분들은 내심 좀 걱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너무 군수 양평만 출신이니까. 신경 쓰시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2021년도
예산 확보하는데요. 네. 여주시를 더 신경을 썼습니다. 아, 여주 시민 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외갓집이 여주예요. 아, 또 여기서 이렇게. 진짜 신인 척 네. 나옵니다, 이제. 반은 여주시의 피가 흐르고 반은 양평군의 피가 흐릅니다. 그 두 지역을 엮는 데는 그 혼인이 최고입니다. 그래요. 그 오늘 저기 사모님한테 사랑한다는 고백하신 거 여주 시민한테 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의원님하고 이제 쭉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네. 이쪽 소속이시더라고요. 상임위 관련해서 혹시 지금 주요하게 하고 계신 일 있으시면 소개해 주세요. 여주시나 양평군이 농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또 그것도 이제 요즘 친환경 농산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가격을 제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고요. 또 우리 순천에 그 순천만 정원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가정원. 그리고 또 울산에 태화강 정원이 있고요. 근데 이 수도권에는 국가정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생미원 두물머리를 국가정원이 그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렇게 또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최초로 1호 법안도 지금 정기국회 통과를 시켜서 지금 법안이 제정이 됐고요.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논과 밭은 잘 이렇게 보존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야를 활용한 정말 친환경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농업인의 소득이 4,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한 5천만 원 이상 농가 소득은 올릴 수 있게끔 뭐 예를 들어서 유통체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하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양평 군수에서 국회의원, 중앙회 정치인으로 데뷔를 하신 거잖아요. 네. 이 논어의 자치학을 새삼 읽으시면서 이 구절이 이제 나에게 좀 더 와닿더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구절이 있을까요? 한 군절만 더 소개해 주세요. 아까처럼. 그럼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상에 나온 모든 정치 사상을 모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안과 낙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치의 기본 과제는 국민들의 편안하게 살고 즐겁게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이다. 먹여 살려야 지도자이고 임금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이제 오늘 사실은 김선교 의원님과 얘기 나누면서 책 내용만 얘기한 건지 의원님의 인생만 얘기한 건지 이게 이렇게 그냥 겹쳐가지고 맞아요. 그냥 논어의 제자의 수제자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오늘 어떠셨어요? 같이 하시면서 의원님 뵌 소감부터 우리 진영 씨부터. 너무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고요. 예. 근자열 원자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즐겁게 하면 먼데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더 국민들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의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진영 씨 같은 경우에 전체 국민을 웃기는 것도 좋지만 일단 네. 우리부터 좀 재미있게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전체 한 국민들도 사람씩 즐거워. 일단 찾아오세요. 한 사람씩. 1대1로 웃겨드릴게요. 각계격파. 네, 허위평론가의 정리 좀 예, 해주세요. 저는 이 책 네. 의원님 덕분에 네. 이번에 읽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논어는 항상 저에게 한문을 어떻게 풀이해야 할까, 이 구절을 어떻게 읽지, 네. 예, 여기에 좀 제가 초점을 맞추고 읽었는데 이번에는 지방자치의 경영으로 읽어봤는데요. 새로운 관점을 획득했습니다. 네. 이 강영기 교수가 논어를 계속 고전으로만 그냥 저쪽에 두지 말고 지금 우리 현실에 맞게 새로운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꼭 자치학일 뿐만 아니라 인간학이라는 측면에서 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동적인 구절도 네. 여기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공자가 네. 지금이야 공자님 뭐 이러지만 네. 당시에는 상당히 냉대와 멸시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상주의자로 평가를 받았기 예.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는데요. 왜 한 농부가 공자에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꾸 돌아다니지 말고 네. 그냥 맞아요. 조용히 사세요. 이렇게요.
그 말을 들은 공자가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물론 자연이 좋다고 하지만 짐승과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이 세상에서 나는 사람과 함께 살 것이며 또 이 세상에 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도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네.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세상을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내 힘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 구절도 저는 정치인을 비롯해서 그렇네요. 많은 분들이 한번 되새겨 보시면 어떨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의원님 오늘 이제 오유경의 인생 책방 아마 의원님의 정치 인생에서 그래도 첫 프로그램 본격적인 프로그램 출연이라 평생 기억해 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제 만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이제 눈물 젖은 빵도 많이 먹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정말 이제 지역 일꾼에서 국가 일꾼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요. 우리 또 논어의 자치학에서 나오는 내용처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지방자치 30년의 역사가 키운 인물이라고 좀 소개를 드리고 싶네요. 오늘 국민의힘의 김선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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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 소개하는 오늘 뭐 읽지? 오늘은 각 분야 전문가의 책 리뷰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입니다.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불리는 짐 로저스. 그가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살아남을 투자 전략과 시장 전망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최악의 위기가 어쩌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 또 다른 기회일 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 대선의 영향과 무역 전쟁을 비롯해 글로벌 경제 판세를 바꿀 수 있는 이슈들까지 폭넓게 다룹니다. 이 책을 통해 변곡점에 오른 부의 흐름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005년 74,434점, 2012년 149,126점, 2020년 193,336점. 해가 거듭될수록 무섭게 늘어나는 이 숫자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국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수입니다. 일본 정부가 국보로 지정한 한국 문화재부터 미군정 당시 미군들이 훔쳐갔던 것으로 파악되는 조선시대 국세와 어보 등 왕실 유물, 프랑스에 있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 직지심체 요절을 비롯해 고국을 떠나 타지에서 외롭게 그러나 의연하게 한국을 알리고 빛내고 있는 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책인데요. 문화유산을 되찾는 일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과제이자 책임임을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찍 깨달았다면 내 동생은 죽지 않았을 텐데. 동생 자살 후 자책감에 휩싸인 한 남자는 동생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건 바로 공감이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 후 25년간 공감 연구에 집중한 저자 아서피 시아라 미콜리 박사는 전 세계 공감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됐습니다. 공감은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다. 공감은 연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정서적 반응을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처럼 너무 늦게 깨닫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통을 치유하고 영혼을 달래는 방법을 탐구한 책. 이 책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해받는 방법을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독서의 길잡이가 돼줄 전문가의 서평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 이번 주에는 어떤 서평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아볼까요? 노화, 이에 따른 질병과 죽음. 이는 모든 인간의 원천적 두려움일 텐데요.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은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가능한 꿈 같은 일일까요? 책 노화의 종말은 불로 형생의 꿈을 실현하려는 과학자들의 눈부신 연구에 대해 기술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과학자 및 기업가적인 관점으로 고찰합니다. 서평자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이승재 교수는 인간이 비교적 빨리 비행기를 발명한 것은 새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현재는 생물에서 영노화 실험을 할 수 있는 시대까지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눈부신 성과로 향후 5년 안에 불로장생이 가능케 하는 또 다른 성과가 나오는 걸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는데요. 과연 인간의 불로장생은 가능한 것일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이 담겨 있는 책, 노화의 종말을 통해 접해보시길 바랍니다. 카페 안에 낯선 사람이 가득해도 인간은 별 걱정 없이 들어가 커피를 마신다. 인간은 처음 본 사람이라고 해도 긴장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책 인간무리는 사소해 보이는 이런 일상에 인간 진화의 거대한 비밀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가령 모든 구성원을 알아야 하는 침팬지 세계에서는 이런 일상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건데요. 서평자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정선기 교수는 인간의 다른 인간을 받아들이는 다양성의 허용이 인간무리를 만드는 요소가 되었지만 동시에 사회를 찢어놓을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 이를테면 인종차별이나 외국인 혐오를 발생시키기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책을 통해 사회에서 느끼는 분열과 화합의 딜레마를 이해하는 토대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아이가 입을 꼭 닫고 말을 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아이가 문제라는 부모, 부모가 문제의 원인 제공자라고 주장하는 아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모 자녀 간 갈등입니다. 이 책은 어른으로서 이미 올바른 해결책을 알고 있다고 믿는 부모가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정답을 제시하거나 강요함으로써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서평자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강지현 교수는 아이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아이에 대한 공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 과정이 낯설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포기하지 않고 파트너십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아이와의 관계에서 고민하는 분에게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책, 우리 아이는 어쩌다 입을 닫았을까입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